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실제 제출된 한 개인의 파산관제인 보고서인데요. 이걸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요, 채무자분 성함이나 사건 번호, 또 관련된 상호 같은 건 전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서요, 50대 남성 채무자가 어쩌다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또 현재 재산이나 부채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파산관제인이 이 사건에서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조사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참 사업에 실패하고 파산까지 이르게 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연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파산 절차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관제인의 역할은 뭔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채무자분 어떤 분이신가요? 네, 보고서를 보면요. 현재 52세 남성이시고 대학은 졸업하셨고요. 지금은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월 한 6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신 걸로 나옵니다.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 시점은 한 2022년 6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50세 즈음에 새로운 도전을 하셨던 거군요. 2019년에 공공푸드, 그리고 2020년에 공공곱창, 이렇게 음식점을 연달아 여셨는데 이게 참 시기가 안 좋았네요. 코로나 사태 같은 외부 요인도 있었을 테고 결국 운영난 때문에 사업이 잘 안 풀리신 것 같아요.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생활비도 계속 나가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월 60만 원 수입으로 사실 1억 원이 넘는 빚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셨겠네요. 정말 파산 신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잘 안 보이셨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총 채무액이 약 1억 2,947만 원 정도고요. 채권자는 카드사나 뭐 이런 금융기관 포함해서 총 8곳입니다. 빚은 주로 생활비로 쓰셨고 기존에 있던 다른 빚 갚는 데도 좀 쓰시고 또 사업자금으로도 일부 사용된 내역이 있고요. 1억 3천만 원에 가까운 빚인데 그럼 지금 남아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파산하면 정말 가진 걸 전부 다 처분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그건 아닙니다. 파산 절차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현재 파악된 재산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 환급금이 한 48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 기반은 유지시켜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최소한의 주거나 생활을 위한 부분은 지켜주는 거네요. 다행입니다. 그럼 세 번째 재산은 처분 대상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2011년식 BMW 320D 승용차를 한 대 가지고 계신데요. 이게 중고 시세를 따져보니까 727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이 금액은 압류금지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 파산 관제인이 이걸 처분하는 절차, 그러니까 환가라고 하는데요. 이걸 진행 중입니다. 환가요? 아, 그러니까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걸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걸 팔아서 한 700만 원 정도 회수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돈은 나중에 채권자들한테 비율대로 나눠주게 될 겁니다. 자동차는 팔아서 빚 갚는 데 쓰이는군요. 그런데 파산 관제인 보고서를 보면 단순히 이렇게 현재 재산 찾아서 처분하는 것 말고 뭔가 좀 더 깊이 조사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파산관제인의 역할이 단순히 현재 재산만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채무자가 파산 신청하기 직전에 혹시 재산을 부당하게 다른 데로 빼돌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뭐랄까 특정 채권자한테만 몰래 돈을 갚는 행위, 이걸 편파변제라고 하는데 이런 불공정한 일은 없었는지 이런 걸 아주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 사건에서는 과거에 운영했던 공공푸드라는 음식점을 넘긴 걸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요. 채무자분은 누나한테 넘겼다고 하셨던데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건가요? 그냥 가족끼리 거래라서 그런 건가요? 가족 간 거래라는 점도 물론 고려 대상이긴 한데요. 핵심은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양도였는지, 아니면 파산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걸 따져보는 거죠. 만약 후자, 그러니까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요. 파산관제인은 부인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이요? 네. 그 양도 행위 자체를 없었던 걸로 하고 그 재산의 가치를 다시 채무자의 재산 목록으로 가져와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재원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파산제도의 어떤 공정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장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음색점 양도권 조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절차를 좀 더 진행해야 한다고 속행 신청을 하고 채무를 탕감해 줄지 말지, 즉 면책 여부에 대한 의견도 일단 보류하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음색점 양도권의 진실이 뭐냐에 따라서 이번 파산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핵심 쟁점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빚을 완전히 탕감받는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만 받게 될지 혹은 아예 면책이 불어들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관제인의 조사가 어떻게 보면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또 성실하게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파탄에 이른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매우 중요하고 또 신중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 개인의 파산 관제인 보고서를 통해서 참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상황, 그리고 실제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업체 거래 내역까지 철저히 조사하는 파산 관제인의 역할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사례를 보시면서 파산 절차라는 것이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 채무자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조율하려는 상당히 복잡하고 또 신중한 과정이라는 걸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성실했지만 운이 없었던 채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재산 은닉 시도를 막아서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과연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파산 관제일의 조사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그 공정성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